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지고 있는 또 하나의 그 뭐랄까요 투자 패턴 중에 그 손실을 많이 보는 어떤 행위가 의도치 않았던 예상하지 않았던 어떤 환경이 벌어졌을 때, 예를 들어서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 갑작스러운 폭락장이 왔을 때 무서워서 팔아버린단 말이죠. 그렇죠. 그리고 그 매수 타이밍을 노려서 더 저점에 사기 위해서 이제 던졌는데 올라가니까 이제 못 사고. 그렇죠. 이 매수 타이밍을 노리는 거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저는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냐 안 중요하냐는 저는 방금 전에도 가치 투자자의 범주에는 가치주하고 성장주가 어쨌든 가치 투자자의 범주에 있다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주식 투자의 영역에는 저는 두 가지는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되는 개념이 있다고 보는데요. 우리가 보통 주식 투자 책을 보면 뭐 투자와 도박의 구분 이런 게 굉장히 많아요, 책에. 예,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한다고 하면서 행위는 도박을 하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는 사실은 주식 투자자 책에 도박은 있을 필요도 없다고 봐요. 왜? 도박은 카지노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럼 주식 투자에서는 크게 두 가지 중요한 개념은 저는 투자 매매의 개념이라고 보거든요. 저는 매매를 도박이라고 보지는 않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세상에는 매매가 굉장히 많거든요. 예를 들어 우리가 10억짜리 아파트를 사서 12억에 팝니다. 저는 그거 매매라고 보거든요. 가격의 변동을 이용한 수익은 매매일 뿐이거든요. 뭐 골동품을 샀는데 내가 무슨 고려 청자를 1억에 사서 1억 5천에 팔아요. 그 고려 청자는 그냥 똑같은 가치가 있는 거죠. 근데 가격이 바뀌었을 뿐이거든요. 그럼 가격의 변동을 이용한 걸 우리는 매매라고 하고요. 가치가 변하는 가치 상승분을 내가 이익으로 갖는 거를 투자라고 본다면 분명한 건 매매는 단기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가격 변동성을 이용해서 수익을 내기 때문에. 그러면 매매는 무조건 단기 매매예요. 장기 매매라는 말은 없어요. 장기 매매는 뭐 경찰청 사람들이나 나오는 단어겠죠. 매매는 무조건 단기 매매예요. 반대로 단기 투자라는 말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가치는 단기간에 절대 안 변하거든요. 네, 그렇죠. 하루, 일주일 만에 가치는 안 변합니다. 그래서 투자는 분명히 장기 투자 또는 중장기 투자라는 말을 써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제 보다 확실해지죠. 만약에 타이밍을 잡는 사람들 또는 가격의 변동성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단기 매매를 하면 돼요. 오늘 사서 오늘 팔거나 오늘 사서 일주일 있다 팔거나. 반대로 가치 증가를 내가 내 이익으로 항의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오늘 사서 적어도 6개월, 1년, 2년 있다 팔아야 돼요. 중장기 투자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 개념을 명확히 아셔야 되는데 거꾸로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투자자라고 생각을 하는 분들 중에 투자는 적어도 1년, 2년을 사야 되는데 오늘 10,000원에 샀어요. 그런데 그게 주가가 8,000원만 내려가면 발발발 떨면서 이거 어떻게 손절매해야 돼? 손절매하면 안 되죠. 왜? 가치 증가를 보고 산 거면은 중장기 투자 하셔야죠. 반대로 하루 이틀 보고 들어갔어요. 하루 이틀 보고 10,000원에 사서 나는 한 10%만 먹으려고 10,000원에 샀어요. 그런데 이게 11,000원으로 갈 줄 알았는데 9,000원에 갔죠. 그러면 손절매하고 나와야 돼요. 왜? 단기적으로 매매를 한 거니까. 근데 손절매를 못하고 물려서 1년, 2년 타이에 의한 투자를 하고 있죠. 그 재무제표도 한번 보지 않은 종목을 물렸다는 이유로 2년, 3년 갖고 있어요. 그건 매매용이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절대 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종목을 선정을 할 때도 매매용 종목이 있고 투자용 종목이 있는데 일반 투자자분들이 이 개념이 없는 게 사실 저는 굉장히 큰 투자 실패의 요인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제 말씀 들어보니까 예전에 어떤 출연하셨던 분도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내가 트레이더냐 아니면 투자자냐 이거를 그렇죠. 먼저 분명히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죠. 예. 근데 우리가 일단 어쨌든 초보 입장에서는 혹은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은 투자가 맞는 거죠. 조금 더 편하게 접근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은 이런 거죠. 투자는 매수 매도 텀이 길단 말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1, 2년 있다가 팔면 되니까 좋은 종목 하나 고르면 매수해서 2, 3년 갖고 있으면 돼요. 그런데 반대로 매매는 단기 매매니까 매일매일 연구하고 분석하고 샀다 팔았다를 해야 되거든요. 그럼 아직 경험이 없는 사람일수록 사실은 단기 매매에서 굉장히 크게 손해볼 확률이 높겠죠. 네. 그럼 우리 대표님은 투자 스타일이 어떤 것인가요? 그 단기 쪽이신가요? 아니면 중장기 투자를 하시나요? 제가 22년 주식 투자를 했는데요. 처음 시작했을 때는 당연히 단기 매매였습니다. 네. 왜냐면은
50만 원, 100만 원으로 2, 3년 갖고 있다고 해서 제 인생이 달라지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러겠네요. 저는 50만 원, 100만 원을 했을 땐 그걸 빨리 1000만 원, 1억을 만들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풀미수도 많이 쓰고 신용도 많이 썼습니다. 그 당시 98년, 99년에 상한가 따라잡기라는 게 굉장히 유행했었는데요. 상한가만 잘 잡으면은 정말 첫 상한가에 잡아서 5째, 6째 상한가에 팔 때도 있었어요. 그럼 일주일에 2배가 났거든요. 그래서 일주일에 2배의 수익을 내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적고 젊었을 때는 단기 매매를 많이 했고요. 근데 이제 나이가 조금씩 들고 금액이 이제 계속 커지면서 단기 매매용 계좌는 따로 두고 이제 금액이 커지니까 좀 이제 중장기 투자용 계좌를 만들어서 거기에 좀 큰 금액으로 포트폴리오를 제대로 짜서 업종별로 아까 말씀드렸던 뭐 5종목이면 5섹터에서 투자를 할 수 있는 종목들을 배분을 해서 포트폴리오를 구축을 했고요. 그리고 저는 선물 옵션 거래도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해외 선물 또는 국내 선물 그리고 주식도 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그래서 사실은 투자라는 건 돈을 벌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뭐 제한을 둘 필요는 없다고 생각해요. 오픈 마인드로 이거 돈 되는 거네. 그럼 이것도 해볼까? 나한테 맞나? 맞는지 안 맞는지가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저는 제가 해보고 맞네. 그래서 선물 옵션도 좀 해보고 단기 매매는 시작부터 했었고 요즘에 이제 중장기 투자도 많이 하고 좀 여러 가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단 그 투자의 경험과 경력이 좀 길어지면서 쌓이면서 이제 그 바운더리가 좀 넓어진 거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이제 시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비슷한 입장일 거란 말이죠. 액수가 크지가 않아요. 이걸 불리고 싶고. 그런데 아까 말씀하신 뭐 상한가 따라잡기라든가 과거에 성공했던 여러 가지 그 투자 패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시대가 지나면서 시대가 지난 지금도 그런 게 먹히는지 아니면 이제 더 이상은 과거에 흘러간 어떤 투자 기법은 더 이상 먹히지 않는지 이게 좀 궁금해요. 정말 진짜 좋은 질문이라고 생각되는데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정말 어디 지리산의 주식도사한테 찾아가서 네. 비법을 배우면 성공할 수 있겠지. 근데 그런 비법은 존재하지 않거든요. 그 이유는 일단은 자기 자신한테 가장 맞아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계속 바뀌어요. 시대에 따라서. 그러면은 시대에 따라서도 바뀌고 사람에 따라서도 다른데 다른 사람한테 어떤 비법을 얻어낼 수는 없겠죠. 결국은 자신이 지금 이 순간에 가장 잘 맞는 비법을 찾는 게 숙제인 거고요. 말씀하신 대로 제가 처음에 상한가 매매를 막 했었지만 그때는 상한가가 코스닥 12%였어요. 그리고 나서 거래소 코스닥 똑같이 15%가 됐고 2016년인가가 아마 이제 30%로 바뀌었거든요. 30%로 바뀐 이후에는 상한가 따라잡기가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루에 상한가가 뭐 두세 개, 요즘 장이 좋아서 막 7, 8개 나오지만 그 종목들은 상한가 따라잡기가 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종목을 선정함에 있어서 과거부터 지금까지 제가 그래도 한결같이 좀 수익을 내고 야 이건 진짜 좋은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게 약간 창의적인 연상법 같은 거예요. 남들보다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빠르고 정확하게 어떤 개념을 정립해서 들어가면은 수익을 꼭 내고 나오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뭐 어떤 현상이 나왔을 때 코로나 시대가 열렸을 때 아마도 모두가 다 똑같은 순간에 언택트를 생각하진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면은 언택트가 처음 리포트에 누군가가 썼거나 또는 그 쓰기 전부터 내가 알았더라면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주가 상승 가장 크게 올랐던 종목들을 가질 수가 있었을 거거든요. 그거는 누가 가르쳐 주는 게 아니고 자기가 계속 창의적으로 생각해서 지금 이 시기에 가장 맞는 업종 종목은 이런 거구나라는 걸 찾아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거는 과거부터 지금까지 계속되어 오는 가장 좋은 투자 전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틀에 박힌 게 아니고 계속 창의적으로 계속 연상을 하고 생각을 하는 거죠.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이 사건과 가장 연관 있는 업종, 종목은 무엇일까? 네.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경제 뉴스에 상당히 민감해야 되겠네요. 그렇죠. 저는 사실 정보 분석에 대해서 정보 분석도 굉장히 중요한 한 틀이라고 보는데요. 그 이유는 이 보통 투자자들은 이제 이렇게 나만 알고 있는 정보를 알고 싶어요. 야, 너 무슨 들은 거 있어? 뭐 이런 거. 네. 근데 이제 이거보다 공개된 정보에서 사실 큰 수익 날 기회가 굉장히 많고요. 공개될 정보 중에 저는 3개 정도를 중요하다고 뽑는데 공시, 전자공시 시스템의 사업 보고서를 읽어야 돼요. 거기에는 재무제표만 있는 게 아니고 사업의 내용 부분에 굉장히 업종 설명, 종목 설명이 자세히 되어 있거든요. 네. 어떤 일을 하는지. 근데 공시는 꼭 읽어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신 대로 기자분들이 쓴 경제 뉴스 또는 경제 뉴스가 아니더라도 뭐 사회 뉴스나
뭐 엔터주를 사고 싶으면 사실 연예뉴스까지도 봐야겠죠. 요새 떠오르는 뭐 연예인은 누군가. 뉴스도 봐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아까도 제가 뭐 교과서처럼 공부하라고 말씀드렸던 증권사 리포트, 이 정도는 누구나 다 본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심지어는 야, 공시 보고 수익을 어떻게 내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거는 모두가 공시를 볼 때 얘기죠. 네. 제가 보기에 10명 중에 한두 명밖에 안 보기 때문에 공시에 굉장히 많은 게 숨어 있다고 보고요. 공시, 뉴스, 증권사 리포트 같은 걸 계속 보다 보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산업에 대한 이해도, 그리고 어떤 사건이 나왔을 때 이 산업, 이 종목이 가장 빨리 움직일 수 있겠구나라는 연상법이 바로바로 적용이 됩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평소부터 그러니까 정말 주식에 미쳐야 되겠네요. 그러니까 좋아해야 되겠네요. 그래야지 이게 자꾸 즐겁잖아요. 그게 일이라고 생각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이게 이제 어떤 분들은 이 계좌의 돈을 돈으로만 보는데요. 예. 사실은 저는 예상이 맞았냐 틀렸냐 갖고도 사실 기분이 좀 달라질 때가 있더라고요. 어떨 때는 예상이 딱 맞아 떨어졌을 때 그때 쾌감을 느낄 때도 있고요. 또 하나는 이 계좌 금액이 증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좀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 1년 전, 2년 전보다 확실히 내가 업그레이드 됐구나. 이런 종목을 내가 찾을 수가 있네.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약간의 쾌감을 느낄 수가 있죠. 아, 그렇군요. 아, 진짜 조금만 더 부지런히 지금 말씀하신 공시라든가 기업 리포트만 읽어도 그 돈을 벌 수 있는 확률이 확 올라간다라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 있었는데 잘 그게 공감이 안 갔었는데 오늘 이렇게 좀 들어보니까 아, 그런 이유가 있겠네요. 모두가 보는 정보가 아니네요, 그게. 모두가 보지 않는 게 너무 당연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제가 이런 용어를 만들었었는데요. 공개 정보하고 미공개 정보 중에 미공개 정보에 다들 현혹이 되어 있는데 우린 잘 모르는 거에 더 매력을 느끼는 것 근데 같아요. 미공개 정보는 확정 정보가 아니기 때문에 네. 그게 확정이 안 되면 정말 큰 위험에 빠져요. 근데 이제 공개 정보는 확정 정보란 말이죠. 그럼 공개 정보를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반영 정보와 미반영 정보. 반영 정보는 그 공개된 정보가 벌써 주가에 반영이 됐어요. 네. 그러면 그거 안 사면 돼요. 근데 공개된 정보를 막 연구를 했는데 아직 주가에 반영이 안 됐어요. 그 종목을 찾아서 사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러한 바탕 하에서 이제 선택한 어떤 종목들, 투자한 종목들을 보유하고 있을 때 이런 코로나 사태라든가 혹은 뭐 제2차 팬데믹이 온다든가 이러저러한 위기 상황이 발생하면서 막 폭락장이 벌어져도 그때 뭐가 매도의 타이밍은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투자했을 때 오히려 그 시점을 그러니까 어떻게 좀 현명하게 보낼 수 있을까요? 지금 질문하신 그런 급락장 또는 뭐 이런 큰 위기 속에서의 공황 상태 같은 위기 속에서의 대처법을 대답을 한다면 역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매매와 중장기 투자로 나누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중장기 투자로 들어갔다. 워렌 버핏이 손절매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지금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하는 여러 투자 자문사의 그 펀드 매니저분들이 손절매하지 않았거든요. 그건 너무나도 당연해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가치가 한 달 만에 뭐 반토막이 나진 않거든요. 가격이 반토막이 날 수는 있어도. 그래서 가치 투자 베이스의 중장기 투자자였다면 안 파는 게 정답입니다. 오히려 자금이 있었다면 더 매수할 기회였겠죠. 네. 가치는 똑같은데 가격이 낮아졌으니까. 그래서 가치 투자자의 입장, 특히 중장기 가치 투자자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렇게 접근하시면 되고요. 반대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단기 매매자의 입장, 탑다운 분석을 하는 단기 매매자라면 주식은 예측과 대응의 영역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게 탑다운 방식의 단기 매매자거든요. 예측을 내가 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가 이렇게 되면은 좀 크게 많이 빠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근데 음선이 하나 크게 나왔다. 이거 하락의 전조구나. 그럼 뭐 내가 샀던 금액보다 낮게 떨어져 있더라도 손절매를 과감하게 했겠죠.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단기 매매자들 같은 경우엔 손절매를 했는데 나중에 바닥 확인하고 다시 사야지 했는데 타이밍을 놓칠 수도 있습니다. 네. 더 올라갔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때 사면 돼요. 어차피 단기 매매자이기 때문에. 오른 시점에서라도. 네, 단기 매매자는 뭐 과감하게 손절매를 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오를 때 추격 매수도 할 줄 아는 게 단기 매매자거든요. 그래서 단기 매매자의 영역으로 코로나 사태를 본다면 아마 코로나 초입 부분에서 매도를 했어야 되고요. 반등 주고 올라갈 때 어느 시점에선가 따라잡았어야 되고요. 반대로 중장기 투자자 입장이었다면 당연히 매도 안 하고요. 그리고 현금이 더 있었다면 추가 매수를 하는 게 중장기 투자자였을 겁니다. 네. 아, 그러니까 요즘 상당히 시장이 혼란스럽잖아요. 뭐 어떤 애널리스트들은 정말 제2차 팬데믹을 그 기회로 해서 상당한 조정의 장이 열릴 것이다. 뭐 이런 예상하시는 분도 있고 뭐 정말 폭락 얘기하시는 분도 있고
뭐 비관적이신 분과 뭐 이대로 갈 것이라는 분도 있고 뭐 하여튼 뭐 복잡해요. 이러한 시점에서 자기가 어떠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어떤 대처를 할 것인지 미리 생각해 보는 것도 자기 투자 포지션하고 연결해서 그렇죠. 중요하겠네요, 미리. 그래서 예측과 대응이다라는 말을 저는 되게 좋아하는데요. 예측을 안 한 사람은 대응도 못 해요. 미리 준비된 게 없으니까. 그렇죠. 근데 예측을 한다는 얘기는 이런 상황이 올까? 그럼 이런 상황이 오면 난 이렇게 대응해야 되는데 계속 생각을 하고 있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예측이 맞아떨어지면 좋은 거고 예측이 틀리면 바로 대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측을 좀 미리미리 하는 연습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방금 말씀하셨지만 뭐 지금 2차 코로나를 걱정하시는 분들 굉장히 많거든요. 예, 많아요. 실제 애널리스트들도 많고. 근데 이제 제 관점으로, 어차피 뷰는 다 다른 거니까, 제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은, 뭐 마크 트웨인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죠. 뭐 10월은 주식하기 힘든 달인데, 2월도 힘든 달이고, 12월도 힘든 달이고, 1년 내내 힘든 달은 맞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 오지도 않은 2차 팬데믹을 그럼 미리 예상을 한다는 얘기는 아까도 말씀 제가 계속 드리지만, 그럼 중장기 투자자는 다 팔라는 얘기인가? 아니거든요. 2차 팬데믹도 안 팔아야 되거든요. 어차피 중장기 투자자들은 가치 증분을 보고 들어갔기 때문에 안 파는 게 맞거든요. 또는 반대로 단기 매매자들은 그러면 미리 예측하고 팔아야 되나? 아니거든요. 단기 매매자들은 시장에 전조가 나왔을 때 팔면 되거든요. 그래서 2차 팬데믹이 언제 올지 예상하는 것보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오늘 하루장이 어떤 전조가 나오는지 징조가 나오는지를 계속 좀 주의 깊게 보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 생각을 해요. 네. 지금 하신 말씀은 정말 우리가 요즘 그 상황에서 정말 꼭 그 따라야 하는 예측하고 대응법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거, 예, 중요한 사항인 것 같습니다.